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초당 이모 선생님. 예.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추나추동 운영자 김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초당 선생님을 찾아뵌 이유는 제가 개별적으로 서예를 젊은 나이부터 상당히 사랑을 했었고, 또 마침 서예계의 큰 별이라고 하는 여초 문화에서 동방서법탐원에서 수학을 같이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마침 저 인연이 국회에서 이 단연간 국회 보좌관으로서 재직했어서 꼭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초당 선생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찾아뵀는데 시간이 뭐 바쁘실 텐데 시간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말씀 고견을 듣고 이것을 그 서예 후학인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로 삼기 위해서 몇 말씀 나누고 인터뷰를 좀 할까 생각하는데 뭐 괜찮겠습니까? 짧은 시간이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평소에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이 나라에서 향후 서단을 이끌어 나갈 가장 유명한 미래가 밝은 서예인이 누구냐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단연 초당 이모 선생님이 글씨가 현존하는 서예가 중에서는 가장 힘있고 왕성하고 훌륭한 글씨로 역대 이름을 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역대에 남을 훌륭한 서예가분하고 이렇게 인연을 같이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저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래를 이렇게 예건컨대 이 인구 감소에 의해서 또 이 서예 자체가 뭐 1, 2년 해서 되는 어떤 하나 예술의 문화가 아니라 몇십 년을 해도 끝이 없는 이 문화생활인데 앞으로 이 서예가 무궁한 발전과 이 사회 형성하는데 국가 문화 유지하는데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초당 선생님께서는 서예에 대한 미래와 또 서예 후학들 서예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이 지도의 말씀이 된 유익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단연간 참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 서예가가 아니면서도 모두들 좋아한다는 것이 그 중국을 볼 경우에 특히 중국과 대만 또 싱가포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 문화권에서는 그 서예를 좋아한다는데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전문 서예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면은 이제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전통 서예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제 현대 서예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지금 한글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문 필법을 가지고 한글을 결구법이나 장법을 궁체나 이런 판본체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접목시켜 나간다면은 우리나라 서예가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이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예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다시 이제 전성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게 정신문화가 이 서예거든요. 그래서 기록문화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신문화의 보호로 우리가 서예가들이 선배 서예가들이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좋은 시절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원 드리면은 우리 초당 이모 선생님은 그 유명 평풍하고 이거를 평풍 뒤에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용의 눈물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습니까? 그 타이틀을 저를 보고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이제 이제 구당 선생님을 보고 쓰라고 그랬어요. 쓰시라 그래가 썼는데 이 방송에서 그걸 안 쓰고
안 써버렸어요. 써서 다른 사람이- 제출을 했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른 사람이 그걸 썼습니다. 다른 분이 썼구나. 그런데 제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쓸 걸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병풍 이런 거면 모든 소품 문화 그렇죠. 거기 다 이제 제 글씨로 쓰다 보니까 그 용의 눈물이 예.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 격이 맞는 거죠. 예. 사극하고 그 예, 매치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태조왕건, 뭐 대조영, 천추태후, 뭐 모든 사극의 그 이 타이틀 글씨를 내가 다 썼죠. 그 뒤로 용의 눈물만 안 쓰시고 예, 예. 그러셨구나. 그 뒤에 내가 다 그렇습니까? 썼죠. 당연히 이제 백그라운드에 진열해 놓는 예, 그 이제 소- 평풍이나 이런 거는 소품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이 소품 문화를 예. 내가 사실은 정착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 예.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뭐 추사 선생 달력 찢어 붙여놓고 방송하고 이제 복사본 갖다 놓고 방송하고 뭐 옛날에 그랬겠죠. 재료가 그랬습니다. 빈약하니까. 예. 그랬을 때 내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보는 그 이 시각적인 이 것이 방송 매체가 이게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KBS의 모든 방송 그 소품 주련 병풍 이런 네. 거를 이제 현액 이런 거 다 내가 다 썼죠. 그랬는데 그 뒤에 타방송국이 생기면서 이제 또 나를 써달라고 하는 걸 SBS에서 요청이 왔고 개국할 때 요청이 왔는데 예. 나는 KBS만 하겠다. 전속으로 이제 다른 그런 사람을 격으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나는 KBS에만 이제 계속 그걸 그랬구나. 써왔는데 다른 방송국에는 그래도 이제 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김재형 감독이 그 태조왕건 그 용의 눈물 만들고 선생님이 이게 여인천하 할 적에 서울 방송에 이 선생님이 써줘야 이게 방송에 이제 격이 살고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거 시청자들이 알았으니 또 이렇게 어떤 호감을 갖고 또 뭐 MBC의 뭐 다큐멘터리 뭐 산삼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뭐 몇 가지 이제 쓴 게 있는데 JTBC에서 이제 방송 그때 드라마 이름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제가 쓴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일체 뭐 KBS만 전부 써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초당 이모 선생님이 여기 참 그 정치 1번지 여의도에 예.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 서해 지도를 하시는 아주 최고 고수의 여기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초당 선생님의 글씨를 시간 짬짬이 내 가지고 그 공부를 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국회의원님 중에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님도 계시고 여기 몇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을 아주 명망가들이 정종석 선생이 아까 저기 뵀는데 그분도 잘 쓰시죠 그 양반. 작품집에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장관 하셨던 양반. 정종석. 아주 잘 쓰시고. 또 주성영 의원도 잘 쓰시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특히 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합니다마는 이 그 넓고 넓은 그 서해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상당히 돌아가신 그 역대 유명한 중국의 최고 서예가 계공 또 장대천 이런 아주 최고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상으로 중국에서도 초당 선생님 오면 그 글씨에 힘이 있고 용기 백배 넘치는 그 서체를 보고 서로 각 지역 서예협회에서 와서 강의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또 서예 대학 이런 데서 중국에는 물론 본 고장이니까 서예 어떤 전통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각 대학의 서예과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 강의도 하고 또 중국에서 유명했던 그 고전 법첩 뭐 장맹용비나 그 구성국예천명이나 이런 고전적인 서체들 이런 것을 한국적 해석으로 거꾸로 역수출하는 이런 그 아주 좋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라 서단을 이끌어 나갈 가장 힘있고 왕성한 글씨로 독보적인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한국의 가장 큰 서예가라고 이렇게 저는 그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저는 우리 선생님 저 동방서법 탐원회를 여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동방서법 탐원회는 하지 않고 예. 그 이론과 최고위 과정만. 동방서법 그 다음 단계. 그 이제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요. 연구 과정. 그 이제 그거를 여초 선생님께 제가 이론
네. 그를 제가 수강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근데, 하면서 그때 예수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제가 제안한 거 하나 중에서 그 당시에 유소청이라는 분이 쓴 이론집을 썼어요. 중국 분인가요? 예, 중국의 아, 유소청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받았습니다. 아, 그분 보고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유소청 선생은 이 서예가가 아니고 그냥 이런 이론을 전개하는 서예 평론가. 예, 평론가인데 그 선생님 실제로 서예를 하는 사람이 쓴 이론집을 사용하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랬더니 여수 선생님께서 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공부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심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아, 예. 여수 선생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법첩을 한 300가지 종류의 서첩을 갖다 놓고 그걸 이제 마원경과 이거 확대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아, 예. 운필법이라든가 자세를 연구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책을 한 50번째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물미가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보고 누가 체본 써주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씨 획이 한일자 하나 쓰는데도 한 12가지 동작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야만이 이것이 완전 무결한 이런 획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고 특히 장명용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좀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국 서예대학교 같은 데 가서 내가 연구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면은 같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것이 진짜 이게 정말 가장 정확한 이 필법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절대 내 주장을 중국 사람에게는 꺾어본 일이 없어요. 왜냐 내가 이 맞다고 연구를 해서 깊이 연구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도 사실 해보니까 이게 초당 선생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상당히 자부심이 이렇게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앞으로 서예 공부하는 분들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구를 많이 하고 탐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젊어서 이렇게 창작을 해 가면서 법첩을 겸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 이게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특한 작품을 쓸 수 있다. 근데 아까도 그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예. 창작이라 하면 최소한도 운필법을 거쳐서 일정 초보 과정은 지났을 때 창작이라는 그건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막 운필법도 모르고 그건 절대 결국법도 모르고 하는데 그 의미는 그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금방 이해가 안 옵니다, 사실은. 예. 그래도 좀 그 단연간 그 여러 가지 법첩을 두루 전예, 해행조, 목간까지 각골문까지 이렇게 임서를 해서 글씨가 무엇인가를 터득이 된 다음에 자기 창작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참 그게 이제 실천을 잘 안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왜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자꾸 임서만 많이 하라고 하니까. 네, 자기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끝까지 졸업을 안 시키고 아직 멀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잘못된 방법이다. 근데 저는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첫째 임서를 하는데도 이제 그 형임을 시키고 배임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상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이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임서하는 그런 방법과 형태를 보고 베끼는 그 임서하는 방법과 배임, 예를 들어 원필 글씨를 쓰는데 완전 방필로 써봐라. 이것을 이제 철저히 이렇게 가르칠 때 그걸 지도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체본 써주시면 그것만 그대로 작성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 네. 그럼 뭐냐?
원필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방필로 이걸 써봐라.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넓혀줌으로 해서 이게 창작력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죠. 그럼 자기 창작을 했을 때 임수하는 것보다 더 멋있고 더 좋은 게 나오면은 그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이 서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었냐면은 뭐 참 그때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26, 7살 될 때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서예 대학이 없었고 서예 과가 없었고 서예 신문이 없었고 서예 방송까지는 일본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건 언감생심 우리나라에는 전혀 뭐 꿈도 못 꿀 때인데 야 이거 좀 나이 먹고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대가가 되어서 최소한도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한번 뭐 만들어봐야 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서예 대학에 서예 학과가 있는 데가 7개 대학인가 있다가 이제 그 전년도 몇 년도 뭐 한 2, 3년을 통해서 그 서예과가 폐지가 되더라고요. 서예 인구가 없으니까 와서 졸업을 하고서 수익과 밥이 보장되고 결혼해서 애들을 먹고 살려야 되는데 이 서예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그 추나투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된 이유가 작지만 서예 그 옛날에 꿈꿔왔던 그런 서예 시장 발전을 위해서 원로분들을 만나거나 이 서예에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들 자료를 수집해서 그나마라도 그전에는 책으로 전수가 되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 자료로 남겨가지고 서예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나추동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었고 그러자 참 오늘 그 제가 참 상당히 기분 좋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목 뭐 현존하는 작가 중에 그래도 참 유명하신 분인데 초당 이모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첫 번째 인터뷰를 갖게 돼서 상당히 저로서는 기분도 좋고 큰 어떤 그 이 동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 기회가 되면은 이 방송을 잘 해봐가지고 구독자가 늘거나 이제 시청자가 많으면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서예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힘이 된다면 미력하나마 이 방송에 어떤 정기적인 아니더라도 수시에 이렇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누구인가 보고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선생님도 그 동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제 그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서예가들이 가르치는 데에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중봉어록을 써야 된다. 뭐 회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방법을 자꾸 이렇게 그 이론에 나오는 걸 갖다가 전달하면서 그 하는데 중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중봉이 돼야 되며 선질이 어떻게 해야만이 좋다 나쁘다를 글 쓰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그게 되는데 파필도 비백이라고 하고 비백도 비백이라고 하고 이게 분간을 할 줄 몰라요. 그게 뭐냐 운필하는 방법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관자가 보는 사람이 과연 저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강의를 하면은 그런 거는 철저하게 제가 그 지켜서 해줄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을 할 적에 그때 이제 참 그 가치가 있고 기분이 좋죠. 응?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외면해버리면 말이죠. 응? 누가 어느 서예가가 내가 중국 같이 가가지고 점을 찍는데 꾹꾹꾹 이렇게 찍으니까 저거 뭐 엉덩방아를 찍구만 자기들 하는 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법도 분명히 이제 전법이 있는데 그런 전법을 무시하고 그냥 꾹꾹꾹꾹 이렇게 찍으니까 그런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좋다는 거는 최소한 뭐가 좋다는 거는 이제 학서자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그게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교육자는 그래서요 저는요
글씨를 옳게 못 가르치는 사람은요 범죄자라고 내가 아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매사에 그렇죠. 예. 제가 범죄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 글씨를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못 가르쳐가 나중에 다 버려야 되는 거. 그래 자기 공부는 안 하고 인기 영합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아주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은 그거는 범죄자라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를 금년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서예인으로서 이 참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을 제가 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서예를 하신 분들은 인사동에서 고수들이 이제 많이 있고, 이제 국전도 있고, 그 서가협도 있고, 서법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예 직능단체들이 협회가 있고 이제 다시 있는데, 서예를 옛날부터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서예 시장이 이 발전이 좀 더딘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중국 고전이나 우리나라 고전이나 이런 데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나 사진 영상 자료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발표하거나 이런 녹화를 하거나 영상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 초당 선생님도 동방서법 탐원의 연구 과정을 여촌 선생님하고 갖추고 이제 어떤 하나의 통론을 하셨던 그런 아주 이 원로이신데, 저는 늦게 그 국회에서 퇴직을 하고, 2009년도부터 동방서법 탐원회를 그 입학을 해가지고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때는 여초 선생님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고, 그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대통령 상 받은 국전시대에 대통령을 상을 받으셨던 관지 송신일, 전정우 선생님, 이런 그 유명한 강사들, 구당 선생님도 있고, 초당 선생님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거기에 이 교육을 같이 받던 분들 중에 나이가 연로셔가지고, 이 컴퓨터, 디지털, 이런 영상, 이런 거를 전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오래 다루어봤고, 사진 쪽에, 동영상 쪽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계속 일관되게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분야에 어떤 하나의 조금 낙후된 이 문학의 이 서예 이런 쪽에, 전통계 쪽에, 이런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원로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서법 이론과 어떤 하나의 실용적, 응용적 이런 차원에서 진짜 잘 모르고 후학들을 가르치면 그게 범죄시 되는 거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통으로 공부를 하시고 진짜 혼자 몸으로 터득하신 이제 진짜 발군의 훌륭한 실력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그릇됨이 없는 문화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유튜브 입장에서 그런 어떤 방송을 통해서 요걸 좀 이바지할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갖고, 오늘만 시간이 아니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우리 초당 이모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서예 미래를 위해서 고언을 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결례가 안 되고 피해가 안 된다면은 제가 한두 번 또 여러 번이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찾아뵙고 시간을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좋은 어떤 하나의 역사적 자료, 서예 발달 가치를 위해서 고언을 듣는 이런 인터뷰, 또 어떤 강의 내용도 좋겠고 실습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거 이 아마추어 이 방송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서툴르고, 유튜브의 묘미는 메이저 KBS나 MBC는 거기 수많은 기술진이 애국서 교육을 받고 수많은 자본, 국가 자본 가지고 최고 엘리트들이 1분 1초도 실수가 없이 방송을 내보는 게 정석이라고 한다면은, 이 유튜브는 이 달랑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애라도 겸하고 애교로 실수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유튜브의 묘미입니다. 너무 좋은 화질, 너무 좋은 알찬 어떤 만족한 이런 방송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단지 이런 방송의 내용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지시고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춘화추동 운영자, 춘화추동 TV 운영자 김기준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잘합니까? 이거? 저도 처음 오는 겁니다, 이거. 생각도 않고 이게